나는 70세에 재혼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제 새 남편 민준 씨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침실과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왜 저를 무서워하세요? 민준이 씨액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물러났지만 내 뒤에는 그저 차가운 벽이 있을 뿐이었다. 저는 물러설 길이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두 번째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나는 몇 년 동안 외로워진 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후에 이번에는 평화로운 정류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밤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그래. 제 이름은 지영이고 올해 70살입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남자 민준이랑 재혼을 해요. 이 결혼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5년의 차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삶의 풍파를 충분히 겪었고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할 줄 알고 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더 이상 혼자 외로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나는 그날 밤 내가 느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방의 문이 닫히고 집이 밤의 침묵에 잠길 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된 남자를 쳐다보았고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나도 모르는 문자 메시지에 얼굴 가득 환희를 드러냈다. 나는 누워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분명 가슴 아픈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5년 차일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사고방식,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깥 세상과 너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저와 함께 있고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며 쌀쌀한 가을 오후를 함께 거닐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희망을 잘못 걸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나이의 결혼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행권이 아니라 내가 항상 무시하려고 했던 진실을 더 잘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나 어딘가 저 같은 사람이 터미널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단지 환상적인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나는 사랑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22살에 결혼했다. 딸은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젊음을 희생한다. 나는 노력만 하고 인내만 한다면 결혼은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남편은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제 감정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남자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힘드시나요? 혹은 외롭나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유일한 것은 아이들,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고 식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아이들이 아플 때 걱정하며 뛰어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막 60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올 수가 없었다. 저는 그의 영정을 보았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제가 정말로 잃은 것이 있나요? 나는 적어도 자녀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성장하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점점 제 집안에서 군더더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화가 짧아지고 더 오래 보내는 메시지가 답장을 하게 된다. 나는 전화를 걸었고 다른 쪽 끝에 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나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그러나 그 다른 때는 결코 오지 않았다. 제 생일날 저는 어두운 방에 앉아서 제가 직접 산 작은 케이크를 보고 촛불을 켜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난 다 컸어. 아무도 축하해줄 필요 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더 조용해졌다. 나는 누가 집에 들릴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전화벨 소리도 기대하지 않는다. 제 아파트는 여전하지만 어느 때보다 추워졌어요. 나는 단지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TV를 켰지만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었다. 차갑게 식은 찻잔 옆에 앉아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에 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겨우 5살 어리지만 활기와 따뜻함이 넘치는 남자입니다. 그는 나를 노처녀로 보지도 않고 나를 인생의 임무를 완수한 어머니로 보지도 않는다. 민준이는 나를 여자 진짜 여자로 본다. 처음에는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나는 조용한 나날들에 익숙했고 내 인생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다. 그는 나의 길고 긴 겨울 난방 불씨로 나타났다. 민준은 끈기 있고 상냥하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그는 내가 어떤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내가 저녁에 자주 추위를 타는 것을 알고 항상 간단한 질문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전화한다. 오늘 소감이 어때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묻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관심에 놀랐고 오랫동안 잊혀진 줄 알았던 상냥함에 놀랐다. 민주는 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고 길을 건널 때 제 손을 잡고 늦은 오후에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요. 그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민준이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더 이상 고독한 미망인도 잊혀진 엄마도 아니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고 더 이상 4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도 아니고 단순히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 지영입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이기적인 것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해요. 불쾌한 말에도 불구하고 노려보는 시선에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늙었는데 꿈을 꾸나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요. 이 나이인데 왜 결혼해요? 자손이 웃는 거 무섭지 않아. 상관없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나는 단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잊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바람이 불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싶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기를 원한다.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알고 보니 사랑한다고 해서 다시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진심이 있다고 해서 진심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결혼식 날 밤부터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방은 어두컴컴했고 민준의 전화 화면에서는 약한 불빛만 흘러나왔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화면을 빠르게 훑으며 내가 본 적이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조용히 관찰했다. 호기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스며든 두려움이었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조용히 물었다.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는데 1초 만에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전화기의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냥 친구 몇 명.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지만 마음을 비우게 한다. 눈을 감고 돌아섰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나이만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측정되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를 배려하고 상냥하지만 순간순간 그의 눈빛은 산만하다. 그의 전화는 자정에 자주 문자 메시지로 울린다. 그는 애매한 약속을 잡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외출도 한다.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 결혼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남은 세월을 함께 보낼 사람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나는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방금 훨씬 더 큰 외로움에 빠졌다. 민준이와 함께한 첫날 밤은 젊음을 되찾는 것 같았다. 외로운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마침내 가장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즐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민주는 활기차고 열정적이다. 그는 늦은 데이트를 원하고 먼 여행을 원하고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활기와 불꽃을 원한다. 피곤할 때는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민준이가 이해를 못해요. 넌 항상 피곤하다고, 지루하다고, 도대체 날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그와 함께 저녁 외출하는 것을 거절하자 그가 크게 소리쳤다. 나는 머뭇거렸다. 알아요? 저는 당신만큼 젊지 않아요. 단지 더 부드러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나는 목소리로 가볍게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서 매일 차를 끓이고 그냥 늙어가는 남편을 원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목이 막혔어요. 네, 그렇게 간단한 사랑을 바랄 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나는 더 이상 강렬한 열정을 따라가야 할 나이가 아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를 서서히 피했다. 나는 더 일찍 자기 위해 두통을 핑계로 그와 함께 외출하지 않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민주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나를 속인 거지?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을 도려낸 것 같았다. 나는 놀라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따라갈 수 없을 뿐이야. 나 정말 피곤해.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그는 실망한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나 외투를 꺼내 들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단지 화가 났을 뿐이고 아마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새도록 내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재혼하지 않은 날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저는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문자나 전화 혹은 적어도 하나의 설명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거라곤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품에 안고 그가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니, 민주는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코트를 벗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긋지긋해요. 나는 조용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재혼하지 않은 날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제 자신의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교착 상태에 빠진 결혼 생활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사랑을 붙잡으려 애쓰는 늙은 여인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랑은 나이 차이를 지울 수 있고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포용력이 있으며 두 사람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젊게 하지 않으며 더 활동적이거나 더 활기차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의 노쇠함을 더 잘 인식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끝없는 즐거움을 추구할 힘이 없고 청춘 시대와 같은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힐 열정이 없다. 피곤해요. 저는 기진맥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았던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제는 집착이 됐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랑을 붙잡으려 애쓰는 춘새끼를 지난 한 여성을 본다. 민준이의 눈에는 내가 지루해질까봐. 언젠가 그가 나를 보고 내가 그가 기대했던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저도 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을 강하게 받아들였던 여성이 아니며 노년에는 평화로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이 사랑을 나를 당황하게 하고 다른 남자의 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왜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 불안한 관계의 대가로 내가 왜 평화를 잃어야 하는가? 노년의 행복은 공백을 메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내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 저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누군가가 나를 안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의 늙음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속력이 있는 나 자신을 하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는 70세의 나이에 재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 좋게 지기를 찾고 끝까지 자신을 잡고 싶어하는 진정한 손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결혼이 항상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면 노년에는 덜 외롭다고 믿곤 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다른 기대 사이에서 두 영혼 사이의 거리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할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상을 붙잡으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사람을 골라 동행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라면 나처럼 감히 사랑할 수 있니?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길을 택하겠습니까?